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의 정윤성입니다. 월요일장의 주주의 세계 유한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2,600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뉴욕 증시가 주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의 적극적인 순매수와 함께 코스피 이제 2,600선을 돌파를 하고 그야말로 파죽지세입니다. 사상 최고가 경신에 대한 기대까지 키우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주춤하고 매개가 다 코스피로 쏠리고 있어요. 과연 이 사상 최고가까지 뚫을 수 있을지, 뚫는다면 여기에서의 상승 여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 더 있을까요? 일단 마음속으로는 사상 최고가는 이미 뚫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종가상으로는 2,598포인트가 2018년도 종가니까는 지금 현재로서 끝난다면은 종가상 사상 최고가는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일단 장중 기준이 2,607선이니까 맞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2,601포인트, 2포인트 왔다 갔다 하니까는 어찌됐든 그때 같을 경우 기억을 해보면은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남북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왔었던 시기고요. 지금 같을 경우는 홀로 외국인들 매수를 하면서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때와 지금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표현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IT가 좋아요. IT가 좋은데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으면 조금 소외가 있죠. 그렇죠. 네, 그 종목들을 봤을 때 우리가 10월 달에 제가 이런 말씀 좀 많이 드리긴 드렸어요. 2020년도 4분기부터 디램 가격 폭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가장 좋아하는 게 빅사이클이 시작이다인데 네. 디램 빅사이클이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올해 하반기 있을 수 있다인데 그게 하반기에 대부분 대주주 양도세 문제라 이것 때문에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정도 기대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것들을 땡겨서 외국인들이 11월 달에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7천억이나 사는 것 같은 경우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고요. 네. 외국인 그래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2,610이든 20이든 갈 수 있겠느냐라고 여쭤보시는 건데 그럼 삼성전자가 가서 간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기 때문에 그 시총 4, 5위권에 있는 삼성전자 우선주라든지 이쪽도 같이 땡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한동안 이런 추세는 계속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외국인들이 사는 이유가 올해에서 2021년도 넘어오는 시기의 코리아의 EPS 상향 추이가 38% 정도 된다고 제가 보고서를 확인했거든요. 네. 그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그거 38% 안에 들어와 있는 섹터가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곳이 IT예요. 그러면 미리 내년 좋아질 거를 미리 땡겨서 지금 매수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뭐 내일도 1조 산다 이건 아니더라도 네. 적어도 가격 조정으로 나오진 않고 기간 조정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추세 유지는 되고 더 가는데 그 선두가 결국에는 삼성전자인데 우리 시장에 대한 매수 플러스 여기에 내년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가 더해지면서 외국인이 더 미리 땡겨서 그렇죠. 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외국인의 매수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IT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쭉 계속 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 업황이 깨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매크로적인 업황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무슨 실적이라는 이런 문제 때문에 깨지진 않거든요. 네. 내년에 대한 부분에 가봐야지 알기 때문에 지금 4분기는 사실 안 좋죠. 1분기도 기대가 없는데 이제 2분기부터가 좋아질 그렇죠. 거라는 거잖아요. 4분기는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추가적인 악재가 될 확률은 좀 적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삼성전자 기준으로 한 2,000원, 3,000원 정도, 3, 4% 정도 조정이 나올 때는 그때 뉴스는 또 4분기가 안 좋다로 나올 수가 있죠. 그때 매수 기회네요. 또. 그렇죠. 차라리 길게 봤을 것 같은 경우는 업황을 보면서 사는 게 맞고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백신 나왔을 때 크게 오른 것처럼 그 백신에 대한 기대감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장에서 염두에 두는 게 아니고 내년에 그 끝난 시기를 염두에 두고 시장이 지금 미리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려요. 시세에 역행하지 말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을 하고 그렇죠. 있어요. 삼성전자가 8만 7천 원까지 나왔고요. SK하이닉스가 13만 5천 원까지 나왔습니다. 네. 가격대 어디까지 기대해 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10만 원대는 오늘 하이닉스가 뚫었기 때문에 네. 제가 지지난주에 나와서 10만 원대라니 7만 원대는 마디 가격대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뚫었거든요. 와. 예. 네. 뚫었으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증권사의 목표가 상향시키는 거가
다른 내용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 디램 사이클밖에 없어요. 네. 막상 목표 주가를 더 주는 것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사이클이 좋아지는 거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굳이 역행할 필요는 없는데 또 매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하이닉스가 지금 3, 4%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잡기는 막상 기술적으로는 부담이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때 전반적으로 분할 매수 의견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오르는 날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더 가기는 가는데 지금 나 삼성전자 없어서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마음 조급하게 생각하실 그렇죠. 건 없다라는 그럴 필요 거죠.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강할 때 상대적으로 지금 오르지 못하는 코스닥 시장의 소부장 쪽에서는 어쨌든 쫓아는 갈 거 아니에요. 일단 지금 최근 지지난주부터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 TCK라는 종목이 잘 움직이는데 그걸로 지금 투자 앞 불펜, 방송에서 네, 지금 1등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유, 수익률. 감사합니다. 예. 네. 근데 그때 같은 경우 제가 TCK를 편입을 하고 저희 시간에도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린 이유도 반도체가 움직이면은 디램 사이클이 개선이 되면은 뭐부터 움직일 거냐.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장비주부터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가 장비주가 미리 땡겨서 어느 정도 웬만큼 종목들이 뭐 특히 PSK 기준으로는 이미 신고가를 나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기술적으로 이제 업사이드가 좀 그렇게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잡는 것보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삼성이 계속 가게 된다면은 지금은 물론 디램이라든지 기타 사이클상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막상 삼성이 주목하고 있는 쪽 같은 경우는 첫 번째 EUV 쪽,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쪽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쪽이 지금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인데 그 메모리 뭐 장비 네. 이쪽보다는 지금 오히려 움직이지 않는 비메모리 EUV를 말씀하시네요.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쪽이 가격 메리트가 훨씬 더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쪽은 너무 올랐고. 그렇죠. 그리고 시장에서 봤을 때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상 웬만한 종목들이 지금 2,600포인트 올라와서 신고가 쭉 쓰고 있으면 그 종목들을 웬만한 사람들이 신고가에 쫓아잡는 거는 그 부담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 오른 쪽이 어딘가라고 쳐다보게 되고 그러면 지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가격 메리트가 있게 될 거고 혹은 다른 IT 쪽에서도 소부장 쪽에서 움직이지 않은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가격 메리트가 있을까 생각을 할 텐데 대부분 소부장 종목들 3분기 실적 살펴보면은 다 잘 나왔어요. 그럼 실적이 잘 나왔던 종목 중에서 4분기는 약간 삐끗할 수 생각하는데 삼성전자 4분기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땡기고 있으니 내년 업황이 개선되는 소부장 쪽도 충분히 지금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게임이라고 시장 컨센서스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특히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최근 2달 동안에 어느 누구도 주목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뭐 아마 관심 종목에 거의 안 나왔을 텐데 그런 종목들도 충분히 1, 2주 안쪽으로는 충분히 삼성에서도 비전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시그널로서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오늘 저희 방송의 핵심일 수도 있는데 지금 지수가 항상 신고가가 나는 날 개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좀 소외를 갖거든요. 그럴 필요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실적이라는 모멘텀이 있으면 내 차례를 확실히 기다려야 됩니다. 네. 그것이 주식사의 원래 본질일 수도 있고요. 그거 너무 이렇게 안달복달해야 한다고 하나요? 그렇게 좀 너무 조바심 낼 필요는 없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 가게 놔두고 혹시 조정이 온다면 서두를 필요 없이 그때 이제 담아보는 그렇죠. 전략이 낫고 일단 오늘은 오르는 대형주 지수를 쫓아가고자 마음 안 달랄 필요는 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쫓아갈 수 있는 소부장 쪽에서 많이 오른 이런 메모리 쪽보다는 원래 삼성이 사활을 걸었던 움직이지 않는 비메모리나 EUV 쪽에서 또 천천히 담아가면서 내 차례를 기다리는 그렇습니다. 것이 예. 낫다라는 또 IT 쪽에서에 대한 진단을 주셨고요. 오늘 또 조선주 안 볼 수 없잖아요. 삼성중공업이 2조 8천억 역대 최대 규모의 수주 잭팟을 터뜨리면서 오늘 그렇게 무겁다는 조선주가 정말 가볍게 움직이고 지금 삼성중공업 우선주는 상한가를 찍고요. 뭐 HSD 엔진이라든지 동성화이트, 한국카본, 수상중공업 이런 엔진 기자재 쪽뿐만이 아니라 피팅 업체들, 성광밴드, 뭐 태광까지 네, 오르고 다음으로. 있어요. 이쪽은 또 오른 날 보는 건 아니죠? 일단 오늘 보는 건 삼성중공업이 거의 16% 오른 상황에서는 네. 조금 그러긴 한데 일단 제가 지지난주에 나왔을 때 조선주가 상단이 조금 너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부터는 약간은 좀 스탠스를 바꿔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경험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나온 조선주에 대한 보고서를 살펴보면요. 이거예요. 바이든 시대가 된 이후에 친환경 선박으로 특히 LNG선이 되겠죠. LNG선이 향후 10년 동안 주기 안에서 지금 웬만한 그 중고선들이 3만 척 정도 되거든요. 그것들이 교체할 시기가 드디어 도래했다. 그럼 3만 척 정도인데 최근 2019년도, 20년도에
국내 빅3 선사들이 수주한 그 조선 배들의 선척이 300척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3만 척에서 앞으로 10년에 바꿀 수 있다면은 빅사이클. 빅사이클이 맞아요. 그러면은 근데 이 내용이 2, 3주 전에도 나왔었다는 얘기거죠. 근데 지금 삼성중공업이 수주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격으로 발현된다는 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시세가 눈으로 보이는 거는 그건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빅사이클에 대한 부분이 시세로 인식이 되는 건데 네. 우리가 지금 손이 나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겠어요? 과거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크게 올라서 쫓아잡으면 3일은 물렸었기 때문에 맞아요. 손이 안 나가는 거거든요. 차익 실현이 또 세요. 맞아요. 네. 그게 지금 우리의 딜레마인 거예요. 근데 항상 새로운 산업이 시작이 될 때는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세게 나오다가 이것이 계속 순환매를 이루다가 그 나중에 신고가로 나오면서 그때부터 시세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 시세의 어떻게 보면 노이즈 아닌 노이즈의 중간 선상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막상 내년부터 막상 삼성중공업이든 한국조선해양이든 수주가 더 세게 나와버리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는 지금보다 가격이 높을 수는 있거든요. 네. 이것이 시세에 대한 부분은 오늘로서 발현이 됐고 중장기적으로는 드디어 매매해볼 시기가 됐다라는 부분이고 하지만은 가격대는 최근에 봤을 때 좀 높을 수 있으니 떨어질 때는 한번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조선주를 매매를 해보자라는 부분이고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럼 보유 관점으로 그냥 쭉 들고 가시고 일단은 오늘 입장에는 두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주는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꼭 다음 날 차익 실현이 좀 강한데 그때도 무서워하지 않고 계속 홀딩.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들고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수익이 많이 나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최근 한 2,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익이 안 났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들고 있을 만한 그 가격대가 아닌 거죠. 근데 지금은 가격대가 한 10%, 15%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5% 정도 조정 같은 게 내가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 내 가격대에서 버틸 수 있는 충분한 가격대가 왔기 때문에 조금 더 빅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좀 믿고 좀 기다려 보셨으면 어떨까 싶은데 신규 매수 차원은 지금은 좀 그렇고요. 네. 그러더라도 조금은 한번 앞으로의 수주에 대한 부분을 지켜보면서 좀 업황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확실히 빅사이클에 따른 조선주 이제 매매할 때가 됐고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리고 신규 매수는 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음봉을 그릴 때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이 그렇죠. 유효하다. 그 안에서도 탑픽은 탑픽은 어떤 저기 종목일까요?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네. 삼성중공업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오늘 강한 삼성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에 대한 관심, 조선주는 이제 매매 단계로 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고요. 또 오늘 대형주 안에서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가다 보니 증권주가 또 오르는데 항상 경기민감 대형주 대비로는 증권주는 좋다 말씀을 하시는데 약하죠. 볼만해요라고는 말씀하시지만 증권주 지금 네 사세요라고 또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증권주 같은 경우는 지수 상승의 가장 끝자락에서 올랐다가 한참 쉬었던 경험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충분히 저도 이해하는 상황인데 여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이거예요. 뭐 사상 최고가에서 너무 흥분한다 이러실 수도 있는데 예탁금이 66조예요. 그 예탁금이 아우, 저희가 한 3달 전쯤에 50조 넘었을 때 SK바이오팜, 뭐 카카오게임즈 같은 공모주 청약 때문에 50조가 넘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흥분을 했는데 네. 막상 지금 같은 경우는 66조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60. 그러면은 그때랑 다른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증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예수금이라 얘기를 하는데 예수금 같은 경우를 그냥 현금으로 두지 않고 RP라든지 단기금융상품을 또 사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이자 수익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만들어낸 금융상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증권주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 실적 대비해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 저평가되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하지만은 시장이 조정을 하루 이틀은 또 받을 수 있겠죠. 그때 뭐 탑픽으로는 키움증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또 대형주 안에서 LG화학은 테슬라 모델 Y의 배터리 공급한다라고 하면서 또 지수 상승에 같이 견인을 하고 있는데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비 소부장 쪽은 주춤하고 LG화학의 이런 호재 뉴스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관 또 코스닥 시장에서 2천 지주들은 팝니다. 그럼 오늘 같은 날은 강한 대형주는 계속 들고 가시는 건데 오히려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이런 대형주를 쫓아간 날이 아니라 이렇게 주춤해 있는 소부장이나 2차전지 그렇죠. 중소형주에서 관심을 가져보는 날인 거네요.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즉 경험적으로 LG화학이라는 삼성 SDI가 그 신고가를 쓰게 되면 그걸 보고 나서 중소형주 뭐가 안 움직였나를 지금
찼거든요. 네. 그게 지금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LNF 같은 이런 중소형주 종목 쪽에서 우리가 매매로서 타진이 나올 수 있는 부분 같고, 그 오늘 뉴스 살펴보면은 삼성 SDI 쪽에서 전고체 배터리 최근에 네. 워낙 폭발 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저 수율이 좀 좋은 전고체 배터리를 바꾸자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뭐 CIS라든지 동아기업 같은 이런 종목들로 중소형주를 모아 가신다면은 네. 그 업황이 맞아서 중소형주 움직일 때 세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차례를 기다리면서 그렇죠. 모아가는 전략. 자, 그리고 오늘 또 시장에 부담이 됐던 뉴스,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잘 가고, 그리고 오늘 이제 테마 안에서 물류와 포장, 제지 관련주들이 열심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물류 안에서는 경기 민감 대형주 안에서 해운주들이 또 쉬었다가 다시 가는데, 조선주와 해운주는 강한데 차익 실현 동안 그래요. 강했어요. 근데 건전한 조정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면은 그 건전한 조정이 맞았던 것 같아요. 예, 저도 건전한 조정이라는 의견은 동의를 하고요. 뭐 대한해운이라든지 페노션, 뭐 H&M 같은 이런 그 해운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조선 업종과 같이 업황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매매권에 속하는 건 맞는데, 그러더라도 수주가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조선주가 조금 더 탄력이 강할 수 있다는 의견 말씀드리고요. 매력도는 해운주보다는 조선주가 좀 더 강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물류 관련이라든지 포장, 제지 관련주들이 어떻게 한꺼번에 묶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는 10% 이상대에서 상승이고, 근데 그런 종목들을 봤을 때 외국인들 기관은 어느 정도 좀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이 매매를 할 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오늘 2단계 우리가 이제 그런 해당 섹터의 모멘텀이 지금 가장 최고조로 올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다음 2.5단계라든지 3단계로 갈 수 있겠느냐라는 표현을 했을 때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경험적으로 우리가 8월 달에도 격상됐을 것 같은 경우도 그 이후부터는 줄어드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이 모멘텀이 최고조인 날이다. 그래서 미리 좀 들어가실 분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3분의 1 정도는 차익 실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근데 이게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때도 크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크게 올라갈 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차익 실현 일부 한 다음에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 계속 들고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추세 매매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깨끗한 나라라든지 세아 같은 백판지 관련들이 좀 좋거든요. 근데 그 업황 조금 말씀드리자면 오늘 레포트화된 내용인데요. 백판지 관련주들이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50% 이상 영업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유가 원재료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인데 4분기는 원화 강세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재고가 좀 늘어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네. 약간은 4분기 주춤해질 주춤할 수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들을 알고 있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물량을 조금 매도를 하겠죠. 네. 그래서 중기적으로 갖고 가시는 것보다는 시황이 좋고 업황이 좋을 때 단기적으로 매매 차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또 재택근무 관련주라든지 원격 진료 관련주도 이런 쪽도 같이 요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추가적인 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적자 이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까지는 좀 홀딩 전략으로 트레이딩 전략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래서 대형주 쫓아간 날은 아니고 중소형주에서 우리가 찾아볼 종목들을 또 종목 픽으로 들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 꼽아오셨을까요? 스페코라는 종목 가지고 와봤고요. 스페코로 지금 TCK와 스페코로 수익률 지금 1등하고 계신 예. 거잖아요. 근데 더 갈 수 투자부터 있으니까 해서. 더 말씀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네. 논리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약한데, 최근 시장 살펴보시면은 거래소 오른 다음 날 코스닥이 좀 움직였거든요. 이게 시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 코스닥 쪽에서 가장 셌었다가 지금 약해 있는 섹터가 신재생 에너지 섹터예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 섹터 내에서 좋은 종목을 찾아야 된다. 그중에 풍력 같은 경우에 오늘 CS 베어링이 올라가고 있고, 그렇다면 어느 쪽에서 다시 시세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 보면 될 것 같은데, 그중에 스페코를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스페코 같은 경우에 대부분 전장 관련주로 알고 있으신데 아니고 풍력 관련주로 당연히 네. 알고 계시면 되고, 멕시코 법인을 2008년도에 설립을 했어요. 근데 멕시코 법인의 설립 같은 경우가 풍력 터빈을 만들게 되고, 우리가 바이든이 풍력 터빈 6만 개 건설을 그 정책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멕시코 같은 경우는 텍사스랑 가까워요. 근데 텍사스 같은 경우는 미국 풍력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스페코에서 이미 텍사스로 납품을 하고 있는 중이고, 어떻게 보면 알고 있는
바이든의 가장 찐 수혜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실적이 좀 뒷받침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적 같은 경우가 내년 영업이익 기준으로 127억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총이 1,800억 정도 나오니까는 15배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은 다른 풍력 관련주 중에서도 밸류에이션 매력도 굉장히 싸다. 지금 입장에 쉴 때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를 모아가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1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최근에 주춤했죠. 그렇죠. 지금 딱 스페코도 전고점 부근에 딱 걸려 있는데 이제 뚫고 이렇게 쉴 때 좀 모아 가보자 목표가 16,000원 선을 잡아 주셨습니다. 스페코에 대한 종목 픽까지 주주의 세계 함께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박현상 차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